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 장대현 목사입니다. 지금 저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와 있습니다. 서귀포로 와 있는데요. 제가 숙소로 머물고 있는 곳은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 교육도시, 영어 교육도시라고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여러 곳에 영어 국제학교가 존재하고요. 아무래도 이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성된 그런 교육단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어 교육도시가 존재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영어에 대한, 좀 더 나아간다면 교육에 대한 관심들 참으로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좌측에 보이는 곳도 영어 국제학교인데요. 여러분들은 배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배움을, 과정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걷게 되는데요. 진정한 배움, 때로는 오늘 우리의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배움 다 존재합니다. 저는 7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2가지는 어떤 그 방향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배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5가지는 구체적인 결과를 내는 효과적인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배움이란 사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삶을 살며 체험하는 그 모든 일상을 통해 그냥 우리에게 배움이 발생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익히고, 그리고 사물을 분간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지혜를 얻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일상을 통한 이 배움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특별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일상을 배움으로 전환시키느냐라고 하는 데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학교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일상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상은 남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일상을 얼마만큼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배움을 디자인하기 위해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 배움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보고 듣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는 점점 만남의 지평이 넓어져 갑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어져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깊은 관계가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 이들도 있죠. 관계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통, 이러한 관계성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배움에 가장 관리되어져야 되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얼마나 많은 걸 배우죠. 형제, 자매, 친구, 교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배움의 통로입니다. 그 배움의 통로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넘어선 그 어떤 것을 배우게 되죠. 삶을 배우게 되죠. 많은 실패를 겪습니다. 관계를 통해 행복도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배움은 관계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가 어른 친구입니다. 또래 친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래 집단 속의 관계 속에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어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보다 연령대가 높은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순종도 해보고 때로는 따라도 해보고요. 무엇보다도 어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또래 집단, 나이 어린 집단, 좀 나이 많은 선배와의 관계를 넘어서 배려를 받으면서 그들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죠. 부모와 그리고 스승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만나는 그러한 성인들, 어른 친구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자녀의 관계 속에 세워져 있는지 살펴보는 것,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다고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요, 나이 어린 어른, 그러니까 어른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존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멘토를 이야기한 바는 아닙니다. 다만 지식, 정보, 어떤 전문성을 넘어선 나에게 생애 조언을 줄 수 있는 어른과의 관계, 너무나도 소중하죠. 저에게는 그런 관계들이 소중하기에 그것들을 인간적인 말로는 관리해 나가고요.
너무나도 생에서 그냥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의 우선순위 가운데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배움이란 뭐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런 배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바로 그러한 배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에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책을 읽고 그래, 이 책에서 새롭게 배운 내용이 뭐가 있지? 라고 물어보면 새롭게 배운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 없겠습니까? 새롭게 배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는 아이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5분 동안 읽어도 10분 동안 읽어도 우리들에게 수용되는 그 정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보가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어떤 맥락 속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 맥락에 따라서 그 정보의 중요성보다 또 다른 것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성장해오는 과정 속에 우리를 성장시켰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것은요, 정보입니다. 정보의 양입니다. 초, 중, 고, 특별히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의 변화를 이루는 것 가운데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것은요, 정보의 양이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성장과 변화가 늦춰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정보가 계속적으로 수용되는 그 문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1년 차이가 엄청난 차이, 그리고 엄청난 격차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1과 중3의 격차는요, 대다수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25살, 30이 됩니다. 30살과 40살 이야기할 때 어떤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배움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이 중단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정보의 수용의 문이 점점 좁아집니다.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고 하죠. 무너진 그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요, 그냥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을 통해서도 교과 그리고 그 진도가 나가면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성장, 그 변화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얘기했던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그런 배움의 과정, 정보 수용력을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보다도 독서는 강조될 수밖에 없죠. 교양 독서가 바로 이 단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움이란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과 연결시켜 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얘들아, 기억이란 무엇일까? 기억이란 훌륭한 지식을 기존 지식과 연결시켜 가는 것이야.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존재할 수 없고, 새로운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나에게 있는 그 기존 지식과 어떻게 그것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분류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에게 새로 들어온 그 정보가 나에게 유용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지식과 정보를 넘어서 나에게 지혜를 가져오는 그러한 순간이 되기도 한단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과 연결시켜 나가는 그 과정의 훈련을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약입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요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 시점에 나의 지능이 활용되는 것이죠.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한데요, 많은 이들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보는 훈련을 등한시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사실로 보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했던 새로운 지식을 기존 지식과 연결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요약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약을 자녀들에게도 교육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많이 진행해 가곤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에게 정리된 것, 그리고 나에게 난 생각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 이론에서는 융합 창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그저 내가 배운 것을 옮기는 정도의 어떠한 그러한 표현을 넘어서서
정보를 전달하면서 나의 의견, 나의 주장을 덧입혀가는 것이죠. 항상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것 위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논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존에 누군가가 연구했던 것들을 학습하고 거기에 점 하나를 찍는 것이죠. 거기서 진일보 해나가는 그런 여정인 것이죠. 그 한 발자국 나아감이 있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에 대한 점검 과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의견과 주장을 피력해 나가는 그러한 말과 글쓰기의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과 어떠한 그 글쓰기를 통해서 표현하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사고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배움의 과정에 어떠한 그 역량도 세워져 가는 것들을 이런 표현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움이란 무엇인가, 그 6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알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알아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앞쪽의 그 배움의 여정들을 천천히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에게는 알아내는 능력이 조금씩 발현됩니다. 그러나 앞쪽에서 강조했던 그 부분들이 잘 훈련되어졌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내 직업의 세계 속에서 그 연수가 쌓여가면 갈수록 이제 누군가가 연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나만의 독창적인 그 무언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알아냈어. 몰랐던 것을 알아냈어.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이루어놓은 98%에 플러스 2%가 되는 새로운 어떠한 그 체계, 이론, 가설들을 증명해 나가는 그 전 단계죠. 무언가를 알아낸 거죠. 또 증명은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이 알아내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문의 질문함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의문이 떠오르거든요. 왜 그것은 저렇지?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 수십만의 의문과 질문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환경은 어떻습니까? 의문을 질문으로 바꾸어서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교육 환경 속에서 질문이 많이 허용되질 않습니다. 질문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질문을 받는 이들도 질문을 했던 이들이 그 위치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잘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속에서는 진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평가 시스템 자체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평가할 수 없는 시스템이고요. 사회생활 속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질문력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의문을 질문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 연습들을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허용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부모와 그리고 교사는요, 좀 힘듭니다. 왜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묻거든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질문으로 바꾼다면 교사들, 부모들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배움이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 대부분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로버트 폴컴인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예, 그 말이 어떤 전제 속에서는요, 문제가 있는 말일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본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인간됨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말은 사실입니다. 초록 신호등을 건너야 되고 빨간불일 때는 서야 되고, 약속 아닙니까? 이런 약속들은 어렸을 때 다 배우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 가슴 아픈 그런 말, 비수를 꽂는 말을 던지는 것, 좋지 않음을 많이 이야기하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예절들, 기본적인 어떤 그 인간 관계에 대한 것들은요, 어렸을 때 다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지식과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신앙이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어떤 신앙과 관계된 믿음, 소망, 사랑, 수많은 어떠한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7번째 진정한 배움이란 알고 있는 것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알고 있죠. 엄마, 아빠. 하나님을 알고 있죠. 신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 알았네.
그러면 이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그 신앙적인 알문, 알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방향성이에요. 알았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시점에서의 이야기고, 죽는 그 순간까지 아는 것의 질을 높여나가는 그 노력.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물음표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던져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안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알아가야 될 빈자리가 있죠. 그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썼잖아요. 그러면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조금 더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만을 추구한다기보다도 아는 것의 질을 높여나가서 나의 어떤 그 전문성의 어떠한 그 부분을 정말 든든히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교양 독서가 여러분 지속되고, 또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선들을 지켜나가면서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의 일상의 배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라고 한다면 아는 것의 질이 높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고,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이 제주 교육도시 영어마을에 와서 일주일간 지금 한 절반의 일정을 지금 소화한 상태인데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그 중에서 배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카메라를 켜놨는데 카메라가 꺼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mp3로 목소리는 남겨놨기 때문에 제가 사진으로라도 대체하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이 생각들, 지금 자전거를 타면서 나눈 이 생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만의 배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면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의 질을 높여나가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 적용, 실제적인 그러한 실행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 보면서 제주에서 장대현 목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